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50분 정도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알기로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전산 쪽이 아니신 걸로 알아서 어, 저희 쪽에서 페이크 뉴스 관련돼서 어떤 식의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한 3년 정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 요즘 나오는 현상들이 걱정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거리를 몇 가지 좀 쉐어를 하고 어,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 false in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많이 하는데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 여기 9가지 예제를 드렸는데 한쪽 끝에는 이제 리얼 뉴스가 있고요. 그 대척점에는 이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이에도 결이 약간씩 다르지만 리얼 뉴스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신문에 이제 그 코멘터리 같은 것들은 신문 사의 기자가 아닌 외부 필진이 이제 하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제 좀 스트롱한 말이 나온다든지 약간은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보면 뭐 그 네이티브 애드라 그래가지고 신문을 읽다 보면 기사인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 뭐 조그맣게 이제 광고로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운영하는 뉴스나 웹사이트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 있는 기사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실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겠죠. 그리고 뭐 서타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좀 헷갈리지만 이제 쓰는 사람이랑 읽는 사람 둘 다 이거는 이제 유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컨텍스트에서 빼내가지고 다른 곳에서 보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경우를 다 잘 이해를 하고 잘 이제 찾아내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 페이크 뉴스에만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많이 풀린다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다른 것들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용어를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사실 이제 순다 교수님이랑 이제 코업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이 문제가 뭐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리터러처를 들여다보고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데피니션들을 찾았는데 그 데피니션들을 이제 서머리한 게 여기 잘 돼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어,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이제 그 오센티스리를 보고, 둘째는 쓴 사람의 이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셋째는 이게 이제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 세 가지 디멘전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다르면 이제 약간씩 다른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리터러처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세 개 페이크 뉴스나 폴스 뉴스나 서타이어 뉴스는 다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가짜이거나 혹은 잘 모를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의도가 이제 만든 사람의 의도가 나쁠 때는 확실히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로 이제 false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광의로 false information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이 페이크 뉴스란 단어는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즘은 아무래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 미국 대통령이 뭐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기한테 반대되는 것들은 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 용어를 잘 안 쓰고 미스인포메이션이나 디스인포메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뉴스의 형태를 띠지 않지만 이 페이크 뉴스랑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거짓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의도가 확실히 나쁠 때는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의도를 알 수 없을 때는 이제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해커나 스파이들이 미국 정부를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페이크 뉴스를 퍼뜨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들의 의도가 나쁘다고 보니까 주로 많이 이제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가짜 정보들은 쓴 사람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발표에서 뭐 특별히 구별을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뭐 false information 혹은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이렇게 번갈아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전에는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 자체는 크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2016년도 이제 미국 대선 즈음에 특별히 많이 쓰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구글 트렌드에서 어떤 키워드 쿼리가 얼마나 많이 이제 질문이 되는지를 이제 추적을 한 건데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 갑자기 이제 많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는 이제 키워드 조합이 뭐 트럼프 페이크 뉴스, 뭐 트럼프 뉴스 이런 식으로 대선 관련된 내용들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는데 특히나 이제 연구자들이 이게 큰 문제라는 걸 인식하게 된 계기 중에 한 예는 이 그래프가 잘 이제 설명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대선 즈음에 가장 많이 알려진 선거 관련 뉴스 20개를 이제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이크 버튼을 누르고 코멘트를 남기고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인게이지먼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양을 추적을 했더니 그 전에는 뭐 그 팍스나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나온 뉴스들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고 인게이지를 했었다면 일렉션 즈음에 가서는 이게 역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런 정보를 접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크 뉴스를 빨리 찾아내고 그 폐해를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에서도 이제 2017년도에 샤운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미국 과학재단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 저희 포커스는 특별히 이제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왜 페이크 뉴스가 더 문제일까 이제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아까 사진을 봤을 때 다들 이제 젊으신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처럼 보이는데 뭐 20년, 30년 전에도 사실 우리가 뭐 컨스피러시 티어리라고 부르는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 자체는 최근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를 뭐 길에서 봤다든지 뭐 에일리언 해부하는 거를 증거가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페이크 뉴스는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특히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이런 페이크 뉴스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기존과 다른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아키텍처가 생긴 거죠. 기존에는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은 언론학자나 기자들이 이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일반 시민들은 단순히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상에서는 누구나 이제 그런 프로듀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정보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인기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정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뀐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제 머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상당히 많은 페이크 뉴스가 동유럽의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많이 그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와이드나 뉴욕 타임스나 뭐 CNN 같은 뉴스 기자들이 이제 찾아가서 추적을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이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트래픽이 생기면 돈이 된다는 걸 이제 알고서 이게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트래픽이 많으면 아무래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돈을 제공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어트랙티브 한 이유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특히 그 소스 레이어링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언론 학과에서 뉴스의 이제 질을 따질 때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과연 소스가 어디냐, 누가 썼고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게 정보가 이제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전해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이런 맨 처음에 이제 뉴스를 만든 소스 정보가 이제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특별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소스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소스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더 힘들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소셜미디어에서 아무래도 이제 파급력이 그 속도와 그 스코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최근에 사이언스 논문에서 이제 나왔던 그래프인데요. 기본적으로 트위터에서 어떤 뉴스가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포스팅을 한 다음에 그게 리트위팅을 되고 이제 다음 사람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이 그래프나 이제 트리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 그 그래프나 트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제 브랜치가 얼마나 넓은지 이제 그걸 따져서 조사를 했더니 페이크 뉴스 관련된 그 전파되는 모양이 훨씬 더 넓고 더 깊고 속도도 빠르더라라는 걸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이제 결과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기존에는 페이크 뉴스가 이제 퍼진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나쁜 사람들이 소셜 밭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파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밭은 사람이 만든 어카운트지만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이제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무작위로 이제 정보를 뿌리는 그런 어카운트를 말을 하는데 그런 소셜벗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이제 펌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되는데 또 다른 이유는 페이크 뉴스 자체가 일반적인 뉴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내용이 재미있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이 네이처 더 많이 퍼뜨리더라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페이크 뉴스의 이해를 이제 보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이제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어떤 게 이제 페이크 뉴스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뭐 가르친다든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 현상에서 저희 같은 이제 전산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주제들을 좀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 그룹으로 이제 했는데, 뭐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아마 언론 학자들도 연구할 만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 과연 그 false information, 페이크 뉴스가 뭔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정의를 하고, 특히 이제 전산 쪽에서는 operational definition이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 정의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되지만 이걸 컴퓨터로 바꿀 때는 어떤 정의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뭐 인텐션 같은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표현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되는 데피니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을 이제 찾아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나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해를 잘 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어떤 예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의와 이러이러한 언더스탠딩에 따라서 요거는 페이크 뉴스야, 요거는 이제 진짜 뉴스야 이런 예제를 만들면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사이언스 논문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이런 정보들이 전파되는지 특히 소셜 미디어 상황에서 그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옐로우 타블로이드나 일반 뉴스를 통해서 이제 페이크 뉴스가 전파되는 거랑 소셜 미디어에서 전파되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네트워크 상황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가장 차이 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이제 최신 페이크 뉴스를 잘 찾아내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 언더스탠딩에 기반을 해서 과연 그 전산적으로 어떻게 디텍트 하느냐 이제 주된 이슈죠. 그래서 이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서브 프로블럼들이 있냐 보면
첫째는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뭐 뉴스를 보면 뭐 수천 수만 가지 뉴스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밝힐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worthwhile to fact check 한 것들만 이제 집중을 하자. 뭐 그런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별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는 이제 한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페이크 뉴스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주된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뭐 생각을 해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데서 가짜 뉴스를 골라가지고 이제 어카운트를 블락을 한다든지 그런 뉴스를 이제 가린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때 이런 인터넷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이제 어카운트나 이런 유저들이 다 잠재적인 고객인데 만약에 실수로 트루 뉴스인데 이런 방법들이 실수로 가짜 뉴스라고 레이블을 붙인다 그러면 사실 결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고객을 잃을 수도 있고 이제 뭐 그 돈이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액큐러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둘째는 이제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인터넷은 굉장히 전파가 빠르니까 뭐 한 달 지나서 밝히면 이미 다 퍼진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within days, within hours면 더 나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요소이고 세 번째로 이제 요즘 화두되는 이슈인데 이런 기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를 발견을 했을 때 왜 이게 가짜 뉴스인지, 왜 이게 진짜 뉴스인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 그런 측면을 이제 공부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이제 이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리서치 퀘션은 그럼 이제 이런 전산학도들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게 가짜 뉴스야라고 이제 밝혔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디텍션보다 더 중요한 이슈일 수가 있죠. 이 전체적인 문제로 보면 그러면 디텍트 한 다음에 그 유저한테 이거는 가짜 뉴스니까 읽지 마세요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게 표현을 해야 유저들이 잘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 접근을 해야 사람들이 뭐 기존에 있는 뭐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같은 거에서 불구하고 아니면 이제 어떤 에코 챔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기 행동을 좀 더 파지티브하게 바꿀 수 있을까? 뭐 그런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산 쪽에서도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런 쪽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소셜 사이언스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재밌는 문제는 이게 이제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요. 어떤 동일한 가짜 뉴스가 있을 때 비슷한 상황인데 A라는 사람 군은 가짜 뉴스를 쉽게 믿는 것 같고 B라는 군은 어, 잘 믿지 않더라. 그러면 이 A와 B를 가르는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을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런 사람을 미리 찾아내 가지고 뭐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다른 더 부가적인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결과를 낫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룹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전산 쪽에서 이제 방법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첫째는 이제 휴먼 오리엔티드 어프로치이고 두 번째는 머신 오리엔티드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첫 번째 휴먼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는 여기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 밑에 거를 먼저 설명하면 지금 서울대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매뉴얼리 팩트 체킹을 하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고도로 트레이닝을 받은 언론 쪽 이제 학생들이나 그런 이제 기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어떤 기사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네 웹사이트에 올린다든지 뭐 뉴스레터에 이제 올린다든지 해서 이제 전파를 시키는데 그 퀄리티는 뭐 가장 좋지만 이게 사람이 인발부돼서 하는 거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스케일러빌리티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껏해야 일주일에 몇십 개나 몇백 개 정도의 팩트 체킹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 뭐 몇천 개까지는 불가능하겠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간단하게 기존에 알려진 가짜 뉴스를 만드는 웹사이트나 그런 리포터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뉴스가 오면 이제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면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짜 뉴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도 간단하고 하지만 구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많이 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 이제 깔아보면 웹 브라우저에 이제 프로그램처럼 깔아가지고 내가 기사를 읽으면 그 기사가 이제 페이크 뉴스 기사이면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제 워닝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제 기계적인 방법을 보면 이제 특히 또 이제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이제 전산에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가정이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진짜 지식은 이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리얼리스틱한 가정은 아니지만 모든 지식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었다. 이제 뭐 나리지 그래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는 사실 불가능하겠죠. 근데 어떤 특정 분야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의학 정보 같은 것들은 기존에 축적된 의학 정보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넣는 작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NIH 같은 데서도 그런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를 찾는 거는 단순히 뉴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떤 질문 형태로 바꾸고 그 질문이 답을 주면 그 정보가 이제 이 차민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뉴스인 거고 이 결과가 답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가짜 뉴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비싸겠죠.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식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방금 나온 지식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페이크 뉴스라고 디텍트 하기 쉬우니까 좀 이제 안 좋지만, 장점은 어떤 지식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걸 왜 이게 진짜 뉴스인지 왜 가짜 뉴스인지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AI 혹은 이제 머신 러닝, 뭐 인공지능 이제 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이제 파퓰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처번 이제 그 기본 가정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가르는 어떤 특징적인 패턴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짜 뉴스, 진짜 뉴스일 때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빨간 데이터, 노란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가르는 요 실선이 이제 지금 보여주듯이 이렇게 가르면 몇 개 이제 에러도 있지만 대충 트루 뉴스랑 페이크 뉴스를 굉장히 구분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선을 찾아내는 걸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뉴스 예제를 몇 개를 찾고 가짜 뉴스 예제를 몇 개를 찾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주고서 이 예제를 들여다보고 두 개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특징을 뽑아내서 떤 통계 모델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의 이제 바틀렉은 맨 처음에 예제를 좋은 질의 예제를 많이 줄수록 나중에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가짜 뉴스의 예제는 팩트 체킹에서 나오는 것들이 밖에 없으니까 숫자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만든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처음에 관건이고요. 어, 장점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굉장히 잘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면 새로운 난생 처음 보는 뉴스가 왔다 하더라도 그 뉴스의 내용이나 뭐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패턴을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밝혀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또 다른 단점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데 요즘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딥러닝, 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가장 최신 AI 모델은
그 안에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쓰면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 뉴스는 가짜 뉴스야. 하지만 왜 내가 가짜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데이터베이스 어프로치나 이제 머신러닝 어프로치나 완벽하게 좋은 어프로치는 없고 지금 이제 어떤 특성에 따라서 장단점이 나뉘고요. 뭐 제 생각에 앞으로 뭐 몇 년 뒤면 이 두 가지를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한 그런 방법이 나오지도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머신러닝 방식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이제 요까지가 이제 테크닉한 내용이 끝이니까 조금만 이제 인내를 가지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방법 안에서도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듯이 예제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서 보면 먼저 우리가 가짜 뉴스랑 진짜 뉴스 예제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는 이런 팩트 체킹 사이트에 가서 작은 숫자지만 굉장히 하이 퀄리티인 가짜 뉴스 샘플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진짜 뉴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건 진짜 뉴스라고 한 그런 예제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공신력이 있는 많이 알려진 뉴스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뉴스는 다 진짜 뉴스야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외가 있겠죠. 이런 공신력인 뉴스도 가끔 오버를 내니까 가짜 뉴스가 포함이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진짜의 뉴스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룹을 P라고 부르고 두 번째 그룹을 N,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다가 주고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러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은 러닝을 시키면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퀄리티의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만족되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걸 실제로 디플로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뭐 누가 이제 무슨 포스팅을 할 때마다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에다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뉴스가 오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패턴을 보게 되고 이게 뭐 거짓이다 그러면 뭐 블락을 한다든지 먼저 그런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은 이런 예제에서 어떤 게 주루 뉴스가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밝히는 그, 그 피처를 그 특징을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 그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처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를 보면 뭐 이런 것들을 밝혀놨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는 일반적으로 뭐 you, should 아니면 뭐 감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많은 페이크 뉴스가 듣는 사람을 선동을 하거나 이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단어나 뭐 you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쓴다고 하고 리얼 뉴스는 그렇지 않다 그러고요. 또 페이크 뉴스는 그 아마추어들이 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 그 프로페셔널 리포터에 비해서 그 스타일이나 포맷들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그 어소시에이트 프레스 그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메이저 뉴스 리포터들이 따르는 AP 스타일이라는 글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아마추어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 방식에 어긋나는 라이팅 스타일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중요한 특성이 될 수가 있고 소스가 어디냐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소스나 많이 알려진 기자가 쓰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될 수 있고 코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뉴스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다른 데서도 이제 똑같이 쓰이는데 전혀 다른 컨텍스트에 쓰인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다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뉴스 형태를 띠면 뉴스 소스 정보도 가져오고 헤드라인도 가져오고 이미지도 가져오고 컨텐트 그 쓴 사람 그다음에 이제 많은 그 페이크 뉴스가 이제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광고가 붙는지 이런 패턴 이런 거에서 그 특징을 다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뽑아낸 특징 그 개수가 뭐 적게는 몇백 개에서 많게는 몇천 개까지 한 뉴스 아티클에서 뽑아내게 됩니다.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막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썼는지
이제 그 사람의 그 기존의 히스토리가 어떤지, 어떤 내용을 썼고, 어떤 토픽에 대해서 쓰고, 뭐 이제 그런 걸 다 뽑아오고, 실제 그 포스팅 자체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제 네트워크니까, 이 정보가 나한테 올 때까지 어떤 식으로 전파됐는지, 그런 네트워크 관련된 특징도 다 뽑아내고요. 어떤 식의 컨텍스트에서 쓰이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뽑아내고 해서 이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텍션 관련해서는 뭐 지금 전산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 뭐 거의 뭐 200개가 넘는 그런 방식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4년간 이 연구가 축적이 돼서 처음에는 정확도가 뭐 60%, 70% 정도였다가 지금 거진 90%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어, 그 실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는 이런 그 기계 관련된 학습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두 단계의 어프로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돌려서 가짜 뉴스 후보군을 먼저 뽑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서 마지막으로 이게 가짜다 진짜다 이제 알아내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돈이 많은 이제 회사니까 뭐 몇만 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그룹에서 하는 거를 간단히 예제만 드리고 두 번째 파트의 시간을 더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최근에 나온 알고리즘은 그냥 단순히 이제 디텍트 하는 걸 떠나서 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한 건데 그 인투이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투이션이 뭐냐 하면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페이크 뉴스가 처음에 이렇게 전파되면 주로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올라오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뭐 10명 중에 1명이라든지 뭐 100명 중에 뭐 2명이라든지 이거에 페이크 뉴스에 관련된 어떤 힌트를 주는 사람들 코멘트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나 봤는데 어디서 그 가짜 뉴스라고 디벙크 했던데 뭐 아니면 이거는 내가 한 거는 뭐 좀 다른데 이런 웹사이트를 한번 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보를 어떻게 하면 뽑아내 가지고 기존에 이제 페이크 뉴스 디텍트하는 알고리즘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인투이션에서 나온 건데 해봤더니 가장 좋을 때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가고요. 제가 이제 설명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툴도 만들었는데 오늘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이제 수대하는 거는 그 어떻게 그 페이크 뉴스를 디텍트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프레젠트 할까 하는 이슈인데요. 2019년도에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를 찾은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식의 워닝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조금 이제 의심스러우면 기사 밑에다가 이거는 the disputed by this is a fact checkers라고 이렇게 워닝 메시지를 주고 이거를 무시하고 그래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continue를 누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아가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워닝 메시지가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이거랑 이제 인디펜던하게 이제 바깥에 리서처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 재미있는 연구가 나왔는데 그 달트머스 대학의 이제 그룹에서 연구를 했더니 어느 정도는 이 워닝 메시지가 효과가 있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9% 정도 되는 사람들이 페이크 뉴스에 속았는데 이런 워닝 메시지를 보여줬더니 이게 19%로 줄었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비슷한 세팅의 이제 시험을 예일대 쪽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 어, 그,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결론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재밌는 결과였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implied truth effect라는 현상을 목격을 했다. 이게 뭐냐 하면 페이스북에서 일부 뉴스를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레이블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레이블이 없으면 다 진짜 뉴스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페이스북에 뭐 수백만 개의 뉴스 중에서 일부만 실제로 페이크 뉴스라고 찾은 다음에 레이블을 붙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는 모든 것들이 가짜 뉴스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잘못된 이펙트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이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 한 몇 달을 하다가 그 실험을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그 레이블 방식이 바뀌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레이블링을 하는데 사람이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요즘은 이제 머신러닝으로 많이 하니까 그 결과를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반응이 어떨까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레이블 형태를 해봤어요. 그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했던 것처럼 disputed by fact checker라는 이런 워닝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디텍트했어라고 알려주고 세 번째는 거기다가 약간 더 정보를 주고 네 번째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게 페이크 뉴스냐 하면 소스가 믿을 수가 없고 뭐 컨텐츠가 이제 믿을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왜 이런지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달트머스랑 똑같이 기존의 팩트 체킹 레이블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고 두 가지 머신러닝 레이블은 효과가 별로 없고 마지막에 아주 디테일하게 한 거는 weekly 이펙트가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아주 수정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까지 컴퓨터 사이언스 인 제너럴 아니면 이제 저희 그룹에서 하는 몇 가지 예제고요.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이제 좀 걱정을 하는 분야인데 페이크 뉴스 2.0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챌린지가 이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는 이런 저 마케도니안 그 뭐 티네이저들이 돈을 벌려고 페이크 뉴스를 실제로 뭐 작성을 한다든지 짜깁기를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렸죠 기존에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찾으려고 페이크 뉴스 디텍터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90% 이제 정확도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졌는데 요즘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이제 해커들이 이런 페이크 뉴스 디텍터는 모델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막 헷갈려 해가지고 기존에 디텍터는 액큐리시가 90%에서 뭐 5%로 막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말이 생기면 우리가 아무리 이제 페이크 뉴스 관련된 디텍터는 모델을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챌린지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사람이 이런 페이크 뉴스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페이크 뉴스 관련된 텍스트나 이미지나 비디오를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연구인데요. 기존에 이런 소셜 미디어의 진짜 뉴스죠. 그래서 뭐 어떤 소스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이 코멘트를 막 남기는 거죠. 어, 그랬을 때 기존의 페이크 뉴스 디텍션한 모델이 이거는 진짜 뉴스야라고 디텍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해커를 시뮬레이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커가 이제 어떤 작동을 하니까 기존에 있던 디텍션 하는 그 모델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진짜 뉴스가 아니고 가짜 뉴스야라고 결론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한 가지 뉴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광범위한 실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의 페이크 뉴스 디텍션 모델이 헷갈리게 하는 그 성공률이 90%에서 94%뭐 거짓 모든 경우를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제 공격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 결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챌린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계가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가짜 정보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프롬프트라고 해서 첫 번째 먼저 말을 써요. 어떤 얘기의 첫 헤드라인을. 그러면 이 헤드라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짜 뉴스를 기계가 만드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OPT2라는 GPT2라는 알고리즘이 만든 건데 지금 이제 간단히 한번 보시면 요 내용에 어울리게 그 스토리가 아주 스무스하게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내용 자체는 황당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뭐 어떤 그래마 문제도 없고 스토리 전개도 아주 매끄럽고 그래서 이거를 뭐 저기 어린아이나 내용이 약간 이제 그 페이리테일 같은 거니까 어린아이한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좀 노인분들 이런 정보를 많이 못 접한 그런 분한테 보여준다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GPT-2라는 그 알고리즘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한 20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한 결과가 첫 번째 스타트를 보고서 리포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알고리즘들은 따로 다른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건 없지만 전부 다 정치 관련된 러시아 정치 관련된 뉴스를 다 만들어냈는데 읽으면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뭐 그 사전 정보가 없으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지로 가면 훨씬 더 이제 복잡한데 지금 여기에 12개의 예제를 보여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에 2개가 진짜 사람이고 10개는 존재하지 않는 머신이 만든 가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한 2가지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진짜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 둘은 이제 저희 그룹의 이제 제 학생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가짜 사람 이미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면 겐이라고 불리는 이제 최신 AI 기술로 계속 사람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보면 뭐 인종, 나이, 성별, 뭐 백그라운드, 그죠? 그다음에 해상도에 상관없이 5만 가지 종류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기존에 있는 텍스트랑 같이 합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뿌린다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겠죠.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동물 이미지도 얼마든지 만들어내고요. 이거는 뭐 에어비앤비 같은 사이트를 통째로 만드는 겁니다. 기계가.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에어비앤비 그 집들을 설명하는 이런 글도 자동으로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면 통째로 모든 게 다 가짜인데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제 비디오인데 제가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So, for instance, they could have me say things like, I don't know, Killmonger was right, or Ben Carson is in the sunken place, or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At least not in a public address, but someone else would. Someone like Jordan Peele. 그래서 이제 안에 파울 레인지가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비디오라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건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기계가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의 이제 말을 더빙을 하고 이 말에 따라서 여기 얼굴 부분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상당히 놀랍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은 이게 그런 합성된 사진, 비디오라는 걸 알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최신 기술은 훨씬 더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We're entering an era. Yesterday, we all made Donald Trump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ooray, we did it! 이제 미국의 이제 코미디 쇼에 나온 건데 왼쪽은 이제 코미디언입니다. 오른쪽은 자세히 보시면 러시아 그 푸틴 이제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비디오에 이제 그 푸틴의 얼굴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성을 했는데 앞에 비디오는 전문가들이 막 일일이 하나씩 다 수작업으로 했다면 이거는 기계적으로 이 비디오를 주고 푸틴의 이미지를 주고서 2개를 자동으로 합성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 합성을 보면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만약 포렌식 전문가가 보면 어떤 이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왼쪽 비디오를 보여주지 않고 오른쪽만 보여주다면 당연히 믿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다른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 현재 기술이 2차원 그림에서 3차원 영상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삼성에서 나온 기술인데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그 몽크라고 하는데요. 그 사진이 19세기의 흑백 사진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해상도가 낮습니다. 근데 그 낮은 한 장의 해상도의 사진에서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냅니다. Remember those walls I built? Well, baby, they're tumbling down, and they didn't even put up a
In this work, we present the first text-based video editing approach that lets editors insert new text in addition to cutting, copying, and pasting the existing transcript text. Our approach allows editing at any point and synthesizes the corresponding correct lip-synced video. Okay. The market closed today with Apple's stock price at $191.45 per share. Here we replace 91.4 with 82.2. Okay. The market closed today with Apple's stock price at $182.25 per share. 예,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났냐면, 그 트랜스크립에다가 이제 뭐를 말을 쓰면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립싱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91포인트라고 했는데 그 숫자를 바꿨죠. 그 바꾼 거에 따라서 가장 매치가 되는 얼굴 무브먼트하고 그 오디오 클립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걸 보면 굉장히 무섭죠. 그 전에는 어떤 뭐 사진이나 비디오가 있으면 이게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는 우리가 사회에 살았는데 지금은 기계로 그저 말하지 않았던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어떤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비디오를 합성을 하는 건데 가장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인물이 동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무스하게 이제 합성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It might seem simple what I'm trying to say. This beat right here will make your booty shake. 그래서 지금 뭐 텍스트와 이미지와 비디오 도메인에 관해서 이제 현재 기술이 어느까지 와 있는지 보여드렸는데 이걸 다 묶는다면 이런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한 장에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오디오 클립이 이제 원미니만 있으면 어떤 말이든지 말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있습니다. 좀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원미닛에서 더 줄겠죠. 비디오 합성은 이제 현재 기술은 어느 정도 긴 시간의 비디오가 필요합니다. 좀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긴 비디오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쉽지 않겠지만, 뭐 정치가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에 보면 얼마든지 이제 이런 아워롱 비디오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거를 다 합성을 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을 섞으면 어떤 종류의 가짜 비디오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전문가들이 이제 사용하는 툴을 써서 이제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1년, 2년 뒤면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뭐 전화기 앱도 나올 거고 그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툴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종류의 가짜 비디오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한 경진 대회인데요. 이게 Deepfake Detection Competition이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헐리우드 액터들을 무명 배우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실제 여러 상황에서 비디오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기술로 가짜 비디오를 넣은 다음에 섞어서 과연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가려내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개는 진짜고 3개는 가짜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4번, 6번이 진짜 비디오. 이 세 사람은 실제 헐리우드의 무명 배우고 이 나머지 2번, 3번, 5번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비디오를 이제 그리고 오디오도 있겠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피티션에서 이제 우승한 그 알고리즘이 3,000여 편 중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정확도가 60%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이제 랩업을 하면 그 지난 한 4년간 이제 전산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현재 디텍션하는 정확도는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텍션이 이제 90%가 나오려면 뉴스 이제 헤드라인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피드백이 어느 정도 모인 상태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나오고서 뭐 며칠이 지나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상당히 잘 이제 디텍트를 하는데 여전히 뭐 within hours 디텍션 하는 것은 아직도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아직도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듯이 이 새로운 챌린지와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런 새로운 AI 기술로 만든 가짜 뉴스를 디텍트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디텍트하는 걸 떠나서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밀리터리 상황에서는 어떤 스파이나 이제 해커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면 그게 가짜 뉴스를 찾아내서 블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느 나라의 해커가 만들었는지 그 소스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 애트리뷰션이라고 부르죠. 그걸 하는 거는 단순히 디텍션 하는 것 이상의 이제 문제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마지막에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데몬스트레이트 했듯이 기존에 있는 그런 디텍션하는 모델들을 어택하는 해커들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아직 이제 그런 좋은 기술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근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내에 어떤 기술이 이런 문제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진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로 이제 주로 많이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좀 광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많은 문제가 이제 소사이털 이슈랑 관련돼 있고 사람들의 이제 인지 과학 문제도 연관돼 있고 또 소셜 사이언스 문제도 굉장히 이제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페이크 뉴스 문제를 이제 종합적으로 풀려면 인터디스플리너리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럴 생각을 하고요. 그 페이크 뉴스 관련돼서 그 피해자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단순히 내가 어떤 페이크 뉴스를 진짜 뉴스를 믿었다 뭐 그럴 때는 그 피해가 많지 않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딥페이크 관련된 그 피해자들은 그 굉장히 시리어스한 victim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딥페이크를 써서 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그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진 그 배우자가 아니라 그 X에 대해서 리벤지 폰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리포트가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툴을 가져다가 기존에 있던 자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얼굴을 폰 비디오나 다른 굉장히 바이럴한 비디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합성해서 뿌린다든지 그런 이제 빅팀들은 사실 굉장히 피해가 크죠. 그런 이제 피해자들은 보면 디텍트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제 플랫폼에서 없애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최근에 그 미국 하원 의장이 뭐 술 취한 비디오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빨리 비디오를 지워달라고 했을 때 페이스북에서 이제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 리무벌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파되는 걸 막기 힘들고 그 세 번째는 이제 실제 빅팀들한테 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사실 뚜렷하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팔러시나 뭐 정책적으로 좀 새로운 솔루션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톡을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